님 하시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어떤 게스트 분이 별 근거 없이 예, 홍석현 씨가 대선 국면에서 뜨기 시작할 때 네. 이명박과 손을 잡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별 근거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그게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내년도에 대선이 또 있다. 2018년에. 네네. 어느 나라 대선이요 했더니 대한민국 대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몰리면 그때 이제 사퇴할 것이고 그 재선이 또 대선 네. 보궐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운 5년이 또 시작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홍석현 씨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 네.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 이야기를 한 분이 네. 김준혁 그렇죠. 한신대 교수. 저는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예.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네. 그 형님 개망신을 당해야지.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잠재적 이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그 이름을 반드시 찾아줍니다. 네. 김수민 너도 조심해. 네. 너 네가 예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저는 참고로 우리 셋이 같이 돈 내겠잖아요. 참고로 뉴스 관장 말고 네. 다른 프로에서 김용민 관장이 제 언급하면서 욕할까봐 조마조마해요. 근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다른 방송 왜 언급 안 하시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띄워주지 않겠다. 일부러 언급조차 안 한다.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아니, 전략을 급이 안 된다는 생각은 못 하나? 급이 안 되는 언급할 네. 가치가 없다는 뭐 그런. 예. 그렇죠. 그래요. 일단 현재 홍석현 회장이 또 거론이 된 마당인데 어떻게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이제 해명하기를 해외에 계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해명을 내놨나요? 아니 당연히 그 주간지에서 주진우는 네. 저기 뭐야 그 기사 내면서 상대 입장을 기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그런 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기자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일 이제 잡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날에 전화합니다. 자신이 비판하는, 공격하는, 혹은 뭐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이 보도될 경우 네. 당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중에 하나둘은 체념하고 알겠다. 이런 전화해서 고맙다. 이렇지만은 네. 8 내지 9는 네.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지. 네. 너 이 새끼 그거 보도하면은 너 명예훼손으로 네. 가만히 안 둘 게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 전 회장은 어느 쪽? 근데 그렇게 네. 그 반응을 당연히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당황하니까 그쪽에서는. 그 이제 대충 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이 새끼 비리가 명백한데 뭐 펄펄 뛰고 이렇게 나오면은 너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 흑백 사진 나갈 거 칼라로 보내보낼 거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또 주진우 기자가 맞대응을 하는 네.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거 봤어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걸요. 그러다니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전화. 이제 비리 경찰과 관련해서 네. 보도를 내는데 이 상대방이 막 펄펄 뛰더라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 그 저기 뭐야 흑백 사진 나갈 거 칼라 사진으로 낼 거라고 이 개새끼야. 그렇게 팔팔 뜨면 두 가지죠. 네. 정말 사실무근이어서 열받은 경우거나 정말 구린 경우거나 이럴 텐데 보통 감으로 잡는 것 같아요 기자들 이게 상대방의 반응을 네. 보고 감으로. 웬만하면은 사실은 주진우 기자는 형사에선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민사는 또 달라요 잣대가. 그래서 진짜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고소를 제기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진 적이 있어도 예. 하여간 참 이 홍석현 회장 거는 뭐 굉장히 의외의 큰 이름이 나왔어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 한 40, 50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일이네요, 진짜.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 이명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거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이요. 예. 2012년 9월 2일이요. 예.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으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장해달라. 그런 거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한 게 둘이 대화록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거를 기록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쓰려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녹취록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무슨 그 세 가지 그랬고 둘이 합의 합의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태풍 북상. 그다음에 선거사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둘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밝혔는데 9월 2일 날 이렇게 독대를 하고 나서 9월 10일서부터 댓글이 2배씩 늘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 이제 댓글 수사 관련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MB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 9월 1일 날 미리 쫙 해서 쫙 이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내가 지금 나하고 신사협정 맺을랍니까 말랍니까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훨씬 이명박 전 대통령 답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어쨌든 뭘 계기로 해갖고 소환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될까요? 그때 우리 다른 타방송에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가 그 스모킹건이 되거나 혹은 다스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뭐 도체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쭉 이게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꼭지가 어디서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되는 거지. 한 번 조사하고 뭐 나중에 남은 거 좀 더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네, 완전히 다 쌓아놓고. 이제 이 정도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 수사 받아본 경험도 많고 나름의 그 전과 경력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오, 전과 경력이 좀 더 많은가 보죠?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몰랐네. 시력은 봉도사님이 더 많이 살았지만. 대단한 분이네. 그런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때 이분이 기업을 할 적에 임했던 상황을 그때 이제 당시에 검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양반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촘촘히 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 얼굴과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거리에서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특히 이 MB처럼 다양한 다종다기한 직종 그다음에 다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무슨 차명으로 땅을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 거라고 우겼대는 뭐 그런 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네네. 막상 검찰에 들어와갖고 정말 이거 검찰이 불렀는데 아무 혐의가 없으면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3제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아마 그 정도의 긴장을 하고, 난이도 수학 문제로 좀 그 정도 난이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 3으로 써요. 위에 3인데 그럼 8인가요? 8. 우병우의 8. 야,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B 구속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0%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지지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캐고 보니 다 시작이 이 MB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싹 좀 걸러놓고 정리하고 청소해 놓은 것을 다시 그 흙탕물을 지금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도 좀 화해 국면으로 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이 바로 옆에 그 박정희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거 결정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보수 진보 간의 이런 국민적인 분열상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정말 사실무근이어서 열받은 경우거나 정말 구린 경우거나 이럴 텐데 보통 감으로 잡는 것 같아요. 기자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감으로. 웬만하면은 사실은 주진우 기자는 형사에선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민사는 또 달라요, 잣대가. 그래서 진짜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고소를 제기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진 적이 있어도, 하여간 참, 이 홍석현 회장 거는 뭐 굉장히 의외의 이름이 나왔어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 한 40, 50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일이네요, 진짜.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좀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명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토론이 된 마당인데 어떻게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이제 해명하기를 해외에 계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미 해명을 내놨나요? 아니 당연히 주진우는 그 기사 내면서 상대 입장을 기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그런 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일 이제 잡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날에 전화합니다. 자신이 비판하는, 공격하는, 혹은 뭐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이 보도될 경우 당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중에 하나둘은 체념하고 알겠다. 이런 전화해서 고맙다. 이렇지만은 8 내지 9는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지. 너 이 새끼 그거 보도하면은 너 가만히 안 둘 게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 전 회장은 어느 쪽? 근데 그렇게 그 반응을 당연히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당황하니까 그쪽에서는. 그 이제 대충 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새끼 비리가 명백한데 뭐 펄펄 뛰고 이렇게 나오면은 너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 흑백 사진 나갈 거 칼라로 내보낼 거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또 주진우 기자가 맞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걸요. 그러다니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이제 비리 경찰과 관련해서 보도를 내는데. 이 상대방이 막 펄펄 뛰더라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
그 저기 뭐야 흑백 사진 나갈 거 칼라 사진으로 낼 거라고 이 개새끼야. 그렇게 팔팔 뜨면 두 가지죠. 장님 하시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어떤 게스트 분이 별 근거 없이 예, 홍석현 씨가 대선 국면에서 뜨기 시작할 때 네. 이명박과 손을 잡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별 근거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그게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네. 내년도에 대선이 또 있다. 2018년에. 네네. 어느 나라 대선이요 했더니 대한민국 대선. 그 1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몰리면 그때 이제 사퇴할 것이고 그 재선이 또 대선 네. 보궐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운 5년이 또 시작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 이제 홍석현 씨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 네.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 이야기를 한 분이 네. 김준혁 그렇죠. 한신대 교수. 저는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예.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네. 그 형님 개망신을 당해야지.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잠재적 이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그 이름을 반드시 찾아줍니다. 네. 김수민 너도 조심해. 네. 너 네가 예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저는 참고로 우리 셋이 같이 돈 내겠잖아요. 참고로 뉴스 관장 말고 네. 다른 프로에서 김용민 관장이 제 언급하면서 욕할까봐 조마조마해요. 근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다른 방송 왜 언급 안 하시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띄워주지 않겠다. 일부러 언급조차 안 한다.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아니, 전략을 급이 안 된다는 생각은 못 하나? 급이 안 되는 언급할 네. 가치가 없다는 뭐 그런 예. 그렇죠. 그래요. 일단 현재 홍석현 회장이 또 MB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 네. 9월 1일 날 미리 쫙 해서 쫙 이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예, 내가 지금 나하고 신사협정 맺을랍니까 말랍니까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훨씬 이명박 전 대통령답지 않나요? 예.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어쨌든 뭘 계기로 해갖고 소환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될까요? 그때 우리 다른 타방송에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가 그 스모킹건이 되거나 혹은 다스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뭐 도체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쭉 이게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꼭지가 어디서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되는 거지. 한 번 조사하고 뭐 나중에 남은 거 좀 더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네, 완전히 다 쌓아놓고. 이제 이 정도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 수사 받아본 경험도 많고 나름의 그 전과 경력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오, 전과 경력이 좀 더 많은가 보죠?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오, 몰랐네. 시력은 봉도사님이 더 많이 살았지만 예, 근데 대단한 분이네. 그런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때 이분이 기업을 할 적에 임했던 상황을 그때 이제 당시에 검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 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양반은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거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요. 예. 2012년 9월 2일이요. 예.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으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장해달라. 그런 거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한 게 둘이 대화록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거를 기록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쓰려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녹취록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무슨 그 세 가지 그랬고 둘이 합의 합의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태풍 북상. 그다음에 선거 사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둘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밝혔는데 9월 2일 날 이렇게 독대를 하고 나서 9월 10일서부터 댓글이 2배씩 늘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 이제 댓글 수사 관련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